안녕하십니까, 단태입니다. 리플 민코인 캔슬러 SEC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분산 원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서적 하나를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기의 과학적 비밀이라는 책이고요. 아직도 아토피 피부염을 못 고치는 사람은 이 책을 안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지 않은 피부과 의사는 아토피 완치의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세기의 과학적 비밀은 한 세기 이상의 의문이 풀리지 않았던 문제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지금 책 화면 우측에 있는 두 개의 사진을 보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아토피 원인균이 피부 밖으로 뛰쳐나온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가운데 있는 사진은 그 원인균들이 다시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고 3일 동안에 말라서 죽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아토피는 자기 몸에서 균을 끄집어내서 눈으로 확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게 101년 된 아토피의 과학적 비밀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100년 이상 풀지 못한 숙제가 있었죠. 인간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갇혀 있어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과연 인간은 에너지를 창조하는 존재로 진화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세계의 과학적 비밀에서 뉴턴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인슈타인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을 하면 누군가는 틀렸겠죠. 이 저자가 틀렸을까요? 아니면 진짜 우리가 배운 기초 물리학이 틀린 걸까요? 이제 저자는 책으로서 기초 물리학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리학계가 이 저자의 주장이 틀렸다라는 걸 입증해야 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에너지를 창조하는 존재로 진화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유로 세계의 과학적 비밀을 광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단 동향입니다. 재단은 지난 휴일 동안에 2개의 지갑을 더 만들어서 원장을 분산시켰습니다. 이렇게 원장을 분산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원장을 분산시켜서 거래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번 고래 자리에 32조개, 그 다음에 3번 고래 자리에 32조개씩 배치해서 앞으로 거래소가 늘어날 때 그를 대비해서 원장을 분산하여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원장 하나의 과부하 걸리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조치로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해커의 그 지갑도 순위가 2단계 뒤로 밀렸습니다. 재단 동향 두 번째입니다. 현재 캔슬러 SEC 재단에서 코인게코에 그 등재 요청을 했습니다. 그 캔슬러 SEC 코인에 등재 요청을 했는데 오늘 현재 이 방송을 하는 그 순간까지는 제가 검색을 해봤을 때 캔슬러 SEC 코인이 아직은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등재가 돼야 또 다른 곳에 또 등재 신청을 해서 코인마켓캡이나 이런 곳에 등재 신청을 해서 거래소들이 알고 거래소를 또 상장을 하는 그런 순서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의 그 원장을 갖다가 분할하는 것은 당연한 준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원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그 코인을 갖다 분할해 놨다가 분산 원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SEC 코인인 멕시코 거래소에 있던 그 SEC 코인이
상장 폐지된다는 알림이 떴었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금요일 날 떴던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완전히 상장이 폐지됐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그 갠슬러 SEC 코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본주의는 대단히 냉정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이렇게 상장 폐지가 되면 어느 순간 내 손에는 거래를 할 수 없는 그 토큰만 남고 코인만 남고 돈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지금 멕시코거래소에 있던 그 이더리움 기반의 SEC 코인은 멕시코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었고요. 다시 우리 솔로제닉 덱스 거래소처럼 덱스 거래소 한 군데가 아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덱스 거래소에 가서 어떻게든 뭐 USDT나 이런 걸로 바꿔서 현금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장 폐지가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죠. 그런 일이 앞으로 코인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겁니다. 뭐냐면 오늘도 수십 개의 신규 코인이 발행되고 있고 발행된 코인 중에서 잊혀지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코인이 잊혀지는 모습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래 동향입니다. 고래는 진짜 이제 기다림을 이제 밥 먹듯이 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 어제 그 분산원장 2개가 생기면서 전자지갑 2개가 올라오면서 그 해커 지갑이 8번으로 바뀌었고요. 그거 이외에는 고래들은 거의 다 수면 아래로 들어갔거나 약간씩 구매를 하고만 있을 뿐이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고래는 이제 다른 그 거래소의 상장 얘기라든가 이런 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새술은 새푸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새로운 그 거래소가 상장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커 동향입니다. 해커는 오늘도 아무런 변화가 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커도 이걸 저렴한 가격에 확 집어던질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누가 이렇게 집어던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재단에서 지키려고 하는 가격 이하로 계속 집어던지면서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렇지만 재단에서 약간 그 1조개를 가지고 샀다 팔았다를 하면서 계속 유지하고는 있는데 오늘은 매도 물량이 좀 많아서 6천대가 무너지고 5천대도 좀 무너지고 뭐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게 지속될지 모르는데 어찌 보면 재단이 그 재단 지갑을 세수로 분할하면서 그 분산원장을 만든 게 잘못 해석돼서 이거 또 다시 해킹 당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게 해서 약간 패닉이 와서 집어던지는 물량이 있다 그러면 재단에서도 열심히 받아먹고 있고 또 고래들도 조금씩 사 모으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해커 동향 2번째입니다. 이 동영상을 찍는 사이에 해커가 물량을 잔뜩 집어던졌습니다. 6,790개를 집어던져서 시장을 일부 교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가격이 뚝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해커의 순위는 22위까지 내려왔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해커도 뭐 마지막 처분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시장 동향입니다.
랭킹은 2위와 3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륨 보시면 알겠지만 1조 9천억 개, 약 2조 개 정도가 거래가 됐고요. 지갑수는 꾸준히 지금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떨어졌던 게 다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뭐 괜찮아 보입니다만 거기 숫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XRP가 소수점 이하 0.7개의 4002 XRP까지 떨어졌습니다. 5,000대도 무너졌고 4,000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얘기는 누군가가 팬이 겁먹었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봤을 때 재단에서 팔고 있는 물량이 하나도 없고 해커가 팔고 있는 물량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고래들도 팔고 있는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래도 안 팔고 재단도 안 팔고 해커도 안 판다면 그 중간에 그 소량 들고 있던 사람들이 또 그 재단의 그 지갑이 3분할 되면서 이것도 해킹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레 겁먹고 집어던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정도의 가격이라면 제가 또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좀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하여튼 지금 시장 동향은 그렇습니다. 코인스토어 가격 변동 추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쪽도 가격이 지금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3,992일서부터 29,997 사이에 물량이 지금 있고요. 한 30% 정도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거의 양쪽 그 거래소가 다 가격이 지금 하락한 상태입니다. 덱스 거래소 가격 변동 추입니다. 보시다시피 가격이 소수점 이하 0.7개에 4,360까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옆에 오더북이 안 보여서 그러는데 오더북에서 팔자 사자의 갭이 상당히 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 또 확 올라갈 수 있다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가격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가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래도 팔지 않고 해커도 팔지 않고 재단도 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이 이만큼 떨어졌다는 것은 그 소량 들고 계신 분들께서 그 재단의 3분할 지갑을 보고 이게 분산원장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또 해킹당한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나오는 패닉셀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은 뭐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그 이외에는 이 거래가 뚝뚝 떨어지는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뚜껑 보고 놀란 거죠. 5월 13일 판매 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오더북에 보면 사자와 팔자 갭이 상당히 좀 멀리 벌어져 있습니다. 밑에 495라고 있는 4,900대 하나 오더 걸려 있는 걸 제외하고는 5,300대, 5,900대까지 벌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5,900대, 3,900이니까 거의 한 40% 갭이 생길 정도로 벌어진 이유가 어떤 분 한 분이 12시 57분경 대량으로 매도 물량을 또 집어던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4,000대가 왔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량을 집어던지는 것은 지금 현재는 패닉셀 이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겁을 잔뜩 먹은 거겠죠. 어찌되었든 해커도 안 팔고 있고 재단도 안 팔고 있고 고래도 안 팔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지 그 재단이 지갑을 3분할한 걸 보고 이것도 해킹된 거 아니냐는 그 두려움에 그 판매가 시작된 게 아닐까 이렇게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브레드 코인에 대하여 오늘로 마지막 그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브레드 코인의 전자지갑이 밑에 그림이고요. 그 지갑의 변동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위의 그래프는 갠슬러 SEC 코인의 지갑의 변동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다 3개월짜리 그 코인들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일부러 가지고 왔는데요. 갠슬러 SEC 코인의 그래프를 보면 꾸준히 올라가다가 그 해킹 이슈 때문에 일시 정지되었다가 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 상승 곡선이 좀 완만해졌고요. 이 브레드 코인의 지갑을 보면 초창기에 잔뜩 올라갔다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왜 이런 그래프가 나왔을까를 생각을 해서 브레드 코인을 그 지갑을 갖다가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2만 몇천 개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진 걸 보니까 이 지갑들이 솔로제닉 덱스 거래소의 실험용 지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갑 주소에 그 코인의 종류가 대단히 많더라고요. 거래했던 내역도 대단히 많고, 그래서 솔로제닉 덱스 거래소에 동원됐던 지갑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보상 차원에서 브레드 코인을 나눠준 게 아닌가 하는 그 다양한 숫자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브레드 코인이 갠슬러 SEC 코인보다 며칠 먼저 만들어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갠슬러 SEC 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민코인으로 점점 자리 잡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브레드 코인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계속 그 지갑이 줄어들면서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산원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갠슬러 SEC 재단은 정상적으로 재단을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번 해킹을 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금의 변화에도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일요일인데도 저렇게 그 재단 지갑에서 32조 개씩 2개로 분산돼서 이 코인이 분산되는 걸 보고 놀란 가슴에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들도 대단히 민감하게 그 반응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 분산원장 한 가지를 보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또 해킹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단은 정상적인 분산원장을 만든 것이고요. 또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게코에 등재가 되고, 코인마켓캡에 등재가 되고, 그 다음에 맥시 거래소를 포함해서 비트겟 거래소 같은 것에 이제 상장이 되면 이제 활성화가 되겠죠. 그 활성화가 되기 전까지는 지금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숫자가 중요한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많이 확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눠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 내가 다 갖고 있어야지, 그러면 본인 혼자 다 가질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못 가지기 때문에 교환 가치를 형성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민코인이 교환 가치를 형성하고 재단에 돈이 쌓여야 재단이 생태계를 만들고, 그 생태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민코인으로서의 생태계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확보가 돼야 AI를 하던 RWA를 하던 뭘 하던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교환 가치를 형성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는 거는 인간이
그 코인에다가 교환 가치를 형성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코인을 알고 가져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단은 잘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주변 환경도 조금 도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패닉셀은 오늘은 좀 의외였는데, 이게 지금 패닉셀 상태구나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101년 된 아토피 피부염을 끝낼 때입니다. 주변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에게 이 책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계의 과학적 비밀이란 이 책은 아토피 피부염의 과학적 완치를 약속합니다. 단순히 지켜지지 않는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완치되는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다만 이 내용을 읽고 철두철미하게 본인에게 맞는 스케줄을 짜서 지켰을 경우에 완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치 방법이 나왔다고 해서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아토피라고 하는 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죽일지 알기 위해서라도 이 책을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완치는 약속하는데 치료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기억하십시오.